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30도를 넘어가면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온종일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31도까지 치솟으면서 오늘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울릉도와 독도는 상대적으로 선선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한낮에는 볕이 그대로 내리쬐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이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고요.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28도, 포항 29도, 경주가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온종일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주말 장맛비 소식은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더위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는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선 7기 1년을 평가하는 순서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지난 1년 동안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앞으로 신성장 동력 발굴과 관광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다시 도약하는 경주시 건설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토대 만들기에 주력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과 연구센터를 유치했고 재원 확보 노력을 통해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업 지원 예산을 100억 원까지 확대했고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 상황실도 설치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과 또 차량용 첨단 소재 연구기술센터를 저희 경주에 유치함으로써 우리 경주시 어려운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고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었다는 데서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조직과 근무 환경을 바꿨고 시민소통협력관, 감사관을 외부에서 뽑고 소통 행정을 강화했습니다. 스포츠 도시를 표방했지만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유치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년차를 맞아 준하경 시장은 에너지 과학 연구단지를 조성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유적 복원과 문화관광 콘텐츠 강화 등을 통해 역사 문화도시 위상 정립에 나섭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세수 감수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재생 확대와 경주역 부지 개발, 스마트팜 확대 등을 통해 골고루 잘 사는 경주를 만드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 모빌리티 산업단지를 완성하는 것, 그리고 문무대형 성역화 사업을 비롯해서 우리 경주의 관광 인프라를 좀 세계적인 수준으로 재정비하는 일, 이런 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년간 대체로 원만하게 시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준하경 경주시장이 2년차를 맞아 산재해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복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운송 거부와 포항제철소의 출하 차질 사태가 파업 닷새 만인 어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상화됐습니다. 화물연대 포항지부는 어제 포스코 화물운송업체 10곳과의 수차례 협상 끝에 운송료를 4.3% 인상하는 데 합의하고 업무에 복귀했으며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포스코의 제품 출하도 정상화됐습니다. 화물연대 포항지부는 지난달 28일 총파업에 돌입해 포스코 화물운송업체들과 포스코를 상대로 운송료 최저입찰제 폐지와 운송료 7% 인상을 요구하며 닷새째 화물운송을 저지해왔습니다. 어제 오후 8시 51분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33km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포항시 장기면 앞바다에 해당하는 북위 35.88도, 동경 129.6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1km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지진 피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국책 사업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지 넉 달째 아무런 조치가 없자 답답한 포항시와 시민들이 국민 여론 형성을 위해 나선 것입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럼에 나온 법률가 4명 모두 민사소송보다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관련 공무원의 과실 입증이 관건. 김무겸 변호사는 지난 3월 정부 조사연구단이 촉발 지진으로 규정하긴 했지만 이것이 곧바로 법률적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의 조언을 했습니다. 1심만 최소 2, 3년, 소송이 5년 이상 길어지면 일상 회복이 힘들어지는 만큼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사소송 절차의 한계가 있음을 냉철하게 보고 그를 통해서 특별법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또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도 중요합니다. 진상조사 권한 없이는 사업자나 관련 공무원들이 법원에 출석 요구조차 거부해도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업체를 갖다가 1년 동안 그 규명 법안을 처리 기간을 1년으로 뒀는데 업체들이 부도났다고 도망가고 안 오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강제 수사권도 없는데 2007년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 전적으로 유조선사의 과실인데도 보험금과 국제기금 한도로는 부족해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대위 변제한 전례를 참고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소송 진행과 특별법 제정이 혼재돼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해액이 너무 적게 결정이 되었을 때 그때는 뭐 법원으로 좀 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법원에 가는 거는 가급적으로 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정부가 포항을 외면하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에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피해를 정말 입은 우리 포항 지역과의 온도차가 너무 심각합니다. 모든 국민들과 여러 분들에게 알려서 포항의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공봉학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취지에 동감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압박하는 양동작전 성격의 소송을 비난하지는 말자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가장 먼저 논의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지켜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포항지진 범대위 대표들과 만나 국회가 정상화되면 포항지진특별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가 정상화되자마자 추경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을 두고 첨예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포항지진이 의제로 다뤄질지 불투명합니다. 한편 허대만 민주당 포항나물릉 지역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지진이 여야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 1년간 작은 학교 살리기처럼 지역 실정에 맞춘 교육 정책을 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선 여전히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경북 초중학교의 40%가 학생 수 60명이 안 되는 농촌 작은 학교입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존의 작은 학교 통폐합 기조를 살리기로 정책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통합구역을 확대해 도심 학생들이 작은 학교로 쉽게 전입학하도록 돕는 자유학구제 도입이 대표적입니다. 작은 학교 각국이 우수 인증제를 실시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인교육을 위한 미래학교 38개교를 육성해 경북형 미래교육을 시험대에 올린 것도 비교적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은 맞춤형 교육입니다. 맞춤형 교육은 이런 작은 학교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래인지를 키우는 그런 방향, 또 마을을 함께 살리는 방향에서 작은 학교를 가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러나 임 교육감이 최대 성과로 꼽은 교원 업무 경감에 대해선 평가가 갈렸습니다. 1년간 폐지하거나 통합한 교육 정책 사업, 즉 행정 업무 전체의 42%를 줄였다지만 정작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낮았습니다. 오랜 관행 탓에
교감과 부장교사 등으로 구성된 업무 전담팀이 제대로 운영되는 학교는 드뭅니다. 여전히 담임교사에게 업무가 주어지고 업무가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그 도교층에서 업무 경감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거나 점검한다거나 감사한다거나 활동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교조에 대한 강경 대응도 이전 교육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4월 노조 전임 근무를 위해 휴직을 신청한 경북지부 간부 2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법의 노조를 떠나 교육주체라는 큰 틀에서 이를 수용한 13개 시도교육청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도 여전합니다. 경북은 여전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를 주 14시간 이하로 근무시켜 수당 등 각종 복지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은 물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주체 모두에게 따뜻한 경북 교육 실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총파업이 오늘 시작되면서 지역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은 현재 32개 학교 가운데 28개 학교의 급식의 차질이 우려된다며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수업을 단축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도 파업에 대비해 오늘부터 상황실을 운영하고 급식 공백이 없도록 대비할 방침입니다. 또 돌봄교실은 학교별로 교직원을 동원해 대안이 마련된 상황이지만 급식 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엑스포는 행사가 열릴 때만 관광객이 크게 몰릴 뿐 평소에는 관람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주엑스포가 하루 20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수도권 신분당선 운영업체와 업무 협약을 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엑스포의 상징인 높이 82m 경주타워입니다. 차를 마시며 느긋하게 보문단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호수도 잘 보이고 다른 관광지들도 잘 보여서 재밌게 보고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쉬었다가 또 갈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주 엑스포를 찾는 관광객은 전반적으로 많지 않은 편입니다. 지난해 입장객은 33만 7천여 명, 보문단지 관광객 700만 명의 4.8%에 머물고 있습니다. 솔거 미술관과 세계 화석 4,000여 점이 있는 주라기 로드, 플라잉 공연 등 나름 콘텐츠를 갖추고 있지만 아직 홍보가 미흡한 탓도 큽니다. 경주 엑스포와 경상북도 등은 수도권 중전철 신분당선 운영업체와 홍보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신분당선 객실과 역산 모니터 천여대를 통해 경주 엑스포 등을 무료로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있는 분들에게 홍보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신분당선은 강남에서 광교 구간 13개 역을 운행하는데 하루 이용객이 23만여 명에 이릅니다. 경주 고도의 천년 고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데 일조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엑스포는 지난해 포항예술고와 업무 협약을 하고 작품 전시회를 여는 등 지금까지 42건의 업무 협약을 통해 엑스포를 알려왔습니다. 수도권에 좋은 홍보 매체를 확보한 만큼 이제 경주 엑스포는 걸맞는 컨텐츠로 관광객들에게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9월 1일까지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3년간 포항 연안해역의 안전사고는 105건으로 7월에서 8월 43%의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숨지는 등 여름철 사고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경은 연안해역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물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조직 확대에 맞춰 직원 32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일반직 4급과 5급 각각 3명과 6급 26명을 다음 달 26일 임용하며 원서 접수와 시험 일자 등을 공개했습니다. 인원이 충원되면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직원은 163명으로 늘어 최근 1본부에서 2본부로 확대된 조직도 본격 운영됩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옮기는 야생 진드기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사망자가 11명,
해마다 40에서 50명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지난주 경북 예천에서 고열과 전신 쇠약 증세로 병원을 찾은 70대 노인이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검사 결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확인됐습니다. 야생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바이러스를 옮기는 감염병인데 경북에서만 올해 벌써 3명, 전국에선 11명이 숨졌습니다. 해마다 200여 명이 감염되고 이 중 40~50명이 목숨을 잃어 치사율이 20%나 되지만 예방약도 치료제도 없습니다. 병에 걸렸다 해서 전부 다 사망하시는 건 아니고 기저질환 이런 것도 영향이 끼칠 테니까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취약하신 분들은 더 사망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농촌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노인입니다. 밭일을 하던 노인들이 잠시 쉬기 위해서 이런 나무 그늘을 찾게 되는데요. 풀숲 위에 무심코 앉았다가 진드기에 물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선 수건이나 토시로 피부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풀밭에 앉을 땐 반드시 돗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농촌 자치단체들은 진드기 서식지인 밭 주변 풀숲을 제거하고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곳곳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 입구라든지 밭일을 하는 읍면동사무소 이런 데서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급적 가까운 곳에 설치된 데는 직접 가셔가 무엇보다 야외 활동 뒤에 이유 없이 고열이 이어지면 빨리 병원을 찾을 것을 전문가들은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시 원전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산업부로 구성된 원전 관련 협의체 회의가 어제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사용 후 핵연료 문제, 방패물 방사능 분석 오류를 막기 위한 대책과 한수원의 협력업체와 공공기관 이전 약속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주 지역 원전 관련 협의체는 지난 3월 경주시 원전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산업부의 제안에 만들어졌고 산업부와 경주시, 한수원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과 포항 예스치과병원 등 6개 병원을 의료관광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은 오는 2022년까지 도지정 우수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홍보 설명의 우선 참여와 홍보물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됩니다. 도는 지난 2016년에도 의료관광 우수기관을 선정했는데 지난 3년간 외국인 환자 8,500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수출이 줄고 소비 심리마저 위축되면서 상반기 지역 경제는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뚜렷한 호재가 없어 부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지역 경제 지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대구 경북 수출액은 3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 줄었습니다. 기업의 어음 부도율은 0.19%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01%포인트 올랐습니다. 산업 경기 실적과 전망 역시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대구와 경북 각각 69.9%와 73.5%로 정상 가동률 80%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4.3으로 1년째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여러 악재 속에 올 하반기 경제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지역 제조업과 서비스업, 소비, 설비 투자 등 경제 지표 대부분 나아지지 않겠고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3, 4분기 같은 경우 전망을 보면은 이제 제조업 생산이 이제 좀 회복이 부진하면서 여전히 이제 그 약보합 수준으로 이제 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도 경기 하락에 한몫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하반기 지역 경제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영덕군 보건소 신축 청사와 치매 안심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비 등 152억 원이 투입돼 영덕읍 덕곡리 버스터미널 인근에 신축된 영덕군 보건소에는
의료 관련 시설 외에도 건강증진실과 영유아 놀이방 등의 편의시설도 갖춰졌습니다. 특히 치매 안심센터가 새로 건립돼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가 울진 지역 저소득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조성한 핸드드립 카페 2호점이 울진읍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울본부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울진 지역 자활센터와 함께 문을 연 이 카페에는 저소득 자활 근로자 6명이 근무하고 1호점과 함께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온종일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31도까지 치솟으면서 오늘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울릉도와 독도는 상대적으로 선선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한낮에는 볕이 그대로 내리쬐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이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고요.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28도, 포항 29도, 경주가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온종일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주말 장맛비 소식은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더위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는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